자, 이번에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개정 수학 교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학년 개정 수학 교과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 특징을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기법의 도입입니다. 스토리텔링,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여기서도 스토리텔링, 저기서도 스토리텔링, 인터넷에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스토리텔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나 동화 또는 우리 실제 생활 속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 안에서 수학의 개념을 마치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알려주는 기법입니다. 자,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도입된 이유는요. 수학은 더 이상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스토리텔링 기법이 도입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활동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 있어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런 활동이 강화된 이유는 더 이상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나 놀이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 개념을 찾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답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공식을 딸딸 외워갖고 답만 맞추는데 중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문제를 주고 그 문제 속에서 개념을 적용하고 그 개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까지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수학의 3가지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토리텔링 기법의 도입. 둘째, 다양한 활동이 강화되었다는 점. 세 번째, 답은 물론이고 풀이 과정도 중시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뀐 수학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개정 수학의 대비법을 총 4가지로 정리해보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수학도 읽기 능력이 중요하다입니다. 수학인데 왜 읽기 능력이 중요하냐고 반문하실 부모님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에 어떤 기법이 도입되었습니까? 스토리텔링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수학 개념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읽기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수학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낼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학에 있어서도 읽기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읽기 능력은 제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읽기 능력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이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상황들이 제시가 됩니다. 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의 독서를 통해서 어떠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어떤 다양한 상황이 나오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정 수학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교과서 활동을 개념 암기 형태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활동하면서 깨우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공식을 무조건 주입식으로 암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옛날 학력고사 시대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사고력과 이해력이 중요시되는 수능 시대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활동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깨우쳐 나가는 학습 습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저는 또 2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활동이나 놀이를 해보자입니다. 수학 교과서에 보면 활동도 많고 놀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러한 모든 활동이나 놀이를 다 해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활동과 놀이를 해보신다면 아이들이 수학이란 것이 의외로 재미있구나. 그리고 수학이란 것이 어디 딴 세상, 별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개념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면 그 개념을 자기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개념을 자기 말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개념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풀 때 어떠한 개념을 적용시켜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풀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자기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이 아닌 손으로 푸는 습관을 들이자가 있습니다. 자, 1, 2학년 문제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눈으로 대충대충 풀어서 답을 씁니다. 물론 1, 2학년에는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고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절대로 이러한 방법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직접 글로 쓰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주십시오. 틀린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도 직접 쓰게 하고 거기에 대한 풀이 과정도 정성껏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습관이 나중에 고학년에 가서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도 연산은 중요하다입니다. 연산, 1, 2학년 같은 경우는 개념을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 연산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도 꾸준하게 반복해서 훈련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젠 생각하고 사고하는 수학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연산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생각하고 이해하는 수학으로 그렇게 학습 습관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개정된 수학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부모님들 혹시 수포자란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포자란 바로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는 사실 수포자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러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수포자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학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입식으로 공식을 무조건 암기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개념이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이도 높은, 응용력 높은 문제를 풀게 하면서 수학에 대한 거부감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정답은 교과서 안에 있습니다. 교과서 안에 다양한 활동과 놀이가 들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활동과 놀이를 직접 해보면서 수학이란 것이 결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한 문제들을 풀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성취감을 통해서 더 높은 문제, 더 어려운 문제, 더 응용력 있는 문제를 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수학에 대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수학을 포기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1, 2학년에서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 맞고 거기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재미를 붙여주시고 단계별로 수학 문제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런에서는 아이들 수준에 맞게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맞물려서 선생님의 친절한 강의와 그리고 오답 노트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단계별로 스스로 수학 실력을 확실히 키워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